피곤하시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 힘든 걸 뚫고 다 합격해가지고 부동산 차리고 하는 거죠. 자, 열심히 해야지요. 네. 사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 오늘은 축 처져가지고. 자, 봅시다.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자, 일단 위원회 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어떤 기능을 갖는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봤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뭐였죠? 심의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공제운영위원회는 이 심의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도 있다? 네, 좀 특이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무슨 위원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무슨 위원회 나오면 다 심의해요. 나머지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기능도 있다? 감독 기능도 있다. 이런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공제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협회에 둔다. 자,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 아닙니다. 협회에 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원은 자, 뭐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몇 명 인연을 한다 그랬어요? 19명 인연을 한다. 19명. 자, 몇 명 이상 없어요. 그냥 19명입니다. 자, 19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임기 몇 년이에요? 2년을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자,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지금 비교를 좀 몇 가지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2년은 똑같은데 연임 규정은 저쪽에서는 없었어요. 여긴 있죠. 그 다음 보궐위원회 임기.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궐선거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그럽니다. 호선. 자, 임명한다 틀립니다. 지명한다 틀립니다. 뭐라 했어요? 호선. 호선이 뭐예요? 예, 자기네들끼리. 자, 여러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다 선정돼가지고 왔어요.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자, 위원장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이 연장자니까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그래서 이걸 상호 선출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옛날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반장 선거는 뭐 이거 안 한다며요. 그냥 그 순서를 한다며요. 아니에요? 뽑아요? 뭐 어디 가니까 또 요즘 반장 다 그냥 회전하면서 합니다 그러셨는데, 저희 때는 왜 누구 반장 할래 그러면 예요 하면서 자천타천 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게 순서대로 한다고 뽑아가지고 해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만 이렇게 순서대로. 그 중고등학교는 좀 틀리죠. 초등학교. 근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몰라요. 어쨌든, 호선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임명한다, 지명한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 역할은 뭐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자, 부위원장.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없을 때 직무대행한다. 자,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있었나요? 없었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이거 비교해서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 자격을 보죠. 여러분들 교재 이제 164페이지
밑에서부터 옆 페이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 1명 들어가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이거 몇 급 이상? 7급? 5급? 9급? 여기 급수 있어 없어요? 근데 왜 4급이 안 나오지? 4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4급 누가 했나요? 안 나왔지? 왜 제가 4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주에 배웠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서는 국토교통부에 4급 이상 공무원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거기는 4급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4급 붙이면 틀려요. 그냥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입니다. 자, 급수 없이. 그 다음에 회장 있고요.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자, 협회 회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요 둘 들어가는데요. 요 둘 합쳐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을 한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협회 관계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공제 운영이 협회 쪽으로 중심으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3분의 1 미만이 이거와 이거를 합한 숫자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OX.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자, 지금 뭐를 빼놓고 얘기했어요, 지금? 회장 빼놓고 얘기했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여기에는 회장까지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쓰임받아 위촉하는 사람. 그래서 대학 출연연구관 부교수 책임연구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변호사,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 밑줄 쳐놓으세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재직, 공제적 관련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또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임원. 자, 임직원 아니에요. 임원이에요. 문제 나오면 영혼 없이 듭니다. 임직원과 임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임원은 사원과 임원. 그렇죠. 임원하면 경영진이죠. 임직원 하면 직원. 안에 뭐까지? 직원까지 들어가요. 이게 왜 나왔느냐?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서는 임직원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임직원 나왔습니다. 참 별거 다 따지죠? 짜증나요.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짜증나는 게 무슨 과목?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하다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여기서는 뭐예요? 임원이다. 자, 그래서 요런 조심할 것들 몇 가지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 협회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를 두게 돼요. 간사서기 위원회 업무 부분에 나오죠. 자, 일단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서기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 있죠. 회의록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업무 심의사항인데요. 사실 여기다가 이거를 띄워놨지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운영위원회 업무 해가지고 박스에서 쭉 나온 거 있죠? 자,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설사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만 구분하면 되냐면 다음 중 공제운영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해놓으면 영락 없이 공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나올 거예요. 협회 업무 중에서 공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 나올 겁니다. 공제와 관련되는 무조건 다 심의사항이에요. 공제와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문항이 공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교육은 공제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그거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결. 이거는 뭐, 정책심의위원회도 똑같죠. 제재의견 과반수가 뭐하고, 출석의견 과반수가 뭐한다? 찬성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제운영위원회는 요 정도까지.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요약집을 공부하면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가 비교를 해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의 감독 강화. 목이 부니까 여기가 이제 간질간질해요. 그게 기침이 계속 나는 게 이게. 자, 공제사업 감독. 자, 조사검사.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자,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 나오죠? 자, 그럼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이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회계검사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못하니까? 회계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부탁해야지 하는 거죠. 얘는 요청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있습니다. 자, 개선명령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위 불량해서 자,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그 조건입니다. 개선명령 조건. 그 다음에 또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선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개선명령 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 그랬죠?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죠? 집예장의 변경명령. 집예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의 변경명령 할 수 있다. 바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불적, 가손.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불적, 가손. 이걸 왜 동그라미 쳐놓느냐.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처리. 그럴듯해 보여요. 이거 못 잡아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적립금 보유. 이런 식으로 앞뒤 바꿔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위반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명령 할 수 있다. 자, 이런 개선명령 사항, 요거 벌써 시험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 세 번 나왔어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임원에 대한 제재. 제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임원이, 자, 공제규정 위반해서 업무했거나,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무건설 기준 지키지 않았다. 자, 공제규정 위반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어요. 재무건설 기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럴 때 그 담당 임원에 대해서 뭘 한다? 자, 징계라든가 해임 요구하거나, 잘라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놓고, 자,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라. 재무 건전성 유지. 자, 일단 공제금 지급 능력, 그 다음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라. 그럼 어떻게 유지하라?
유지 방법은,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예요?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이 뭐예요? 지급 능력이죠? 지급 능력을 100% 이상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하라. 이것도 대손충당금은 제가 회계 쪽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실 처리할 때 손실로 다 떼버리는 부분이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상채권이 뭐예요? 공제는 연대보증 해놓죠. 그래서 얘가 못 갚으면 공제에서 대신 갚아주죠.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불어내나. 이게 뭐죠? 구상권이죠. 그게 구상채권이에요. 근데 이게 구상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당히 많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손실 처리로다가 해가지고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자, 감독관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관자입니다. 협회 감독관자. 협회, 즉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까지. 자,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너 뭐 갖고 와봐라 이거죠. 국토교통부로 뭐 갖고 와봐서 보고해봐라. 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사무실 직접 출입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부이라 했죠. 출입할 때. 그 공무원이라는 거 표시해줘야죠. 그래서 공무원증, 그 다음에 조사검사 증명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요게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 요거,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요. 협회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같아요. 자, 지금, 제가 500만 원 과태료를 협회에서 지금 쭉 얘기했어요.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인 중에 협회 거만. 500만 원 과태료. 몇 개? 개수? 4개. 응, 4개. 자, 일단 봅시다. 운영실적 공시하라고 그랬죠? 운영실적 공시,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위반했을 때, 그리고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있었죠? 그리고 지도감독 위반, 또 4개가 500만 원에 과태료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저번 1, 2월 달에 저 배포한 그 행정처분하고 벌칙 그 프린트물 있죠? 네, 그거 갖고 오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배포할 텐데, 갖고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그거 좀 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업무위탁 넘어가죠. 업무위탁. 168페이지. 자,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여기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 청원, 대통령령의 전원바에 따라서 협회 또는 대통령령의 전원기관에. 그래서 위탁과 관련된 기관의 근거 규정은 다 대통령령이 있어요. 협회 또는 대통령의 기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디에 위탁한다, 이거 다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이 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이 2개 나왔거든요. 자, 이 2개만 일단 합니다. 시험 위탁과 교육 위탁. 자, 봅시다. 일단은 시험 여기는 저기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을 뺐네 제가.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잠깐 나오는 거 보죠.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교육 일단 어떤 교육에서 위탁할 수 있는 거다? 실무, 직무, 연수. 자, 실무, 직무, 연수. 실무, 직무. 교육 하나가 더 있죠.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 자, 실무, 직무, 연수 말고
거래, 사고, 예방교육 있었죠? 거래, 사고, 예방교육 위탁 근거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자, 뭐에 대해서만? 실무, 직무, 연수 교육에 대해서만. 자, 그럼 어디다 위탁한다? 학교,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가 됐죠.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권자, 교육의 위탁권자 누구예요? 시, 도, 지사가 위탁권자가 되죠. 교육 부분에서 아마 잠깐 언급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관련된 위탁 있죠? 자, 시험 위탁. 누가 위탁한다? 시험 시행 기관 장. 어디다가? 공기업 준정부, 그 다음에 협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기업 준정부 협회는 시험과 교육을 다 위탁받을 수 있죠. 근데 학교는 뭐만? 네, 교육만. 자, 그러면 교육 업무 수탁기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이 있어요. 일단 인력 기준, 강사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강사 기준. 자, 여러분들 교재 169페이지에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없습니다. 관련 과목과 교육과 과목 관련해서 뭐라면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경력 없어도 강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 이상은 교육 과목 관련 전임 강사는 몇 년? 전임 강사는 2년. 그 다음에 관련 석사학위는 몇 년? 3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몇 년? 2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이, 석삼, 변이. 전이, 석삼, 변이. 전임 강사 몇 년? 2년. 석사학위 3년. 변호사 2년. 자,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좀 강의를,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7급 이상 공무원 몇 개월이고요? 6개월. 그 다음에 그 외 자격증 3년 이렇게 되죠. 이거 연도수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계속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연습. 전이, 석삼, 변이. 전임 강사 2년. 석사학위 3년. 변호사 2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설 기준 강의실 50제곱미터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를 해줘야지만 된다. 요게 교육 위탁받은 기관의 조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 한번 보죠. 신고 또는 고발하는 곳. 자, 신고 또는 고발은 뭐 준다? 포상금 준다.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은 등록관청, 수사기관,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 아까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 들어보셨죠? 야, 여기다가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얼마 줘요? 건당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얼마 보조? 100분의 50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50만 원도 꽤 큰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16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70페이지까지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양광 광고, 그 다음에 시중업 이렇게 돼요. 자,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은 무거양광, 시중업.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파는 자죠. 형벌 3-3. 자, 이제 형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거짓 부정 등록. 네, 3-3이죠. 오, 기억하시네요. 양도대 양수 1-1. 자, 개업 공중개 산인자가 중개대 선물 광고했죠? 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아닌 자가 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인자가 뭐 하면? 그렇죠. 1-. 이렇게 기억하랬죠?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치 썼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명치 썼거나 개업중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습니다. 자, 아닌 자가 뭐 하면 1-. 이렇게 기억하랬죠? 뭐 아닌 자가 나오면 1-. 일단 이런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세 부당영향 거짓거래. 아까 공부했던 거. 금쟁이죠. 형벌. 1-. 증직, 상투, 시중 여기에 들어가 있죠. 3-3이죠. 네, 3-3. 그 다음에 중개 제한, 시중 이렇게 되죠. 3-3. 자, 조심할 거는 요 두 가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인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가 총 9가지가 있었죠. 9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 거짓, 뭐 언행했거나 뭐 직접 거래했거나 뭐 이런 것들 금지 있죠. 그런 것들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만 신고 또는 고발 대상. 금쟁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3조 2항과 관련된 금쟁이 다 들어가죠. 누구든지 금쟁이 다 들어가죠. 자, 특정 개업금지 등에 대한 중개의 제한 유도, 특정 개업금 등의 중개의 유도,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 제한 유도, 현재 높은 가격으로 중개의 유도. 이거 두 개, 반대 개념이니까 이렇게 반대 개념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공고 방해. 자, 요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자, 제가 무거, 양광, 시중업 이렇게 7가지를 했지만 여기 있는 게 5가지가 나오죠?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일반인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포상금을 준다. 아까 얼마 준다 그랬죠? 50만 원. 국고에서 얼마 보조준다 그랬죠? 100분의 50. 50%를 보조준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조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70페이지의 지급 조건을 보면 발각되기 당연하죠. 발각되기 전. 이미 발각돼가지고 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라면 신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뭐예요? 공소제기 기소유예요. 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랬어요. 이게 원래 누구의 역할? 검사의 역할이죠. 요즘 뭐 준수천법 무슨 법 많이 바뀐다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원래 검사의 역할은 이거예요. 소송 제기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소제기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 기소. 먼저 많이 듣던 기소. 그럼 기소유예는 뭐예요? 기소를 뭐 하는 거죠? 미루는 거라 그랬죠. 이건 검사의 자기의 재량으로서 소송 제기를 미루는 거. 소송 제기를 아예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소를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안 입을 자 붙죠. 그래서 불기소. 여러분들 뉴스에 불기소 그러죠? 불기소 처분했다. 그건 아예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기소 유예는 일단은 기소할 사안이에요. 얘는 자, 검사 입장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좀 경미하든가 그때 검사가 좀 봐주는 거라 그랬죠? 이걸 기소를 미루는 거다. 불기소라는 개념과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 지급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 관청 제출. 누가 주는 거니까? 등록 관청에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등록 관청에서는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하죠. 조회해가지고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으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이 공동, 같이 조사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균등. 하나의 사건을 같이 조사했다면 균등. 그리고 50만 원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 배분의 합의가 있다면 이제 합의된다고요.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가 있다.
따로따로 한 거죠. 그럼 누구한테 준다? 네, 최초로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준다.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야, 아마.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도 나와요. 누구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 자,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나와요? 행정수수료라고 나오죠? 정확히 표현하면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제가 앞에다가 앞글자 따놨습니다. 등시, 자제, 등신, 등재, 분신, 분재.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교재는 옆에다가 한번 살짝 써보세요. 자, 시험 응시할 때. 응시, 자제, 뭐예요? 자격증, 재교부. 등신 뭐예요? 등록증, 등록 신청. 등재, 등록증, 재교부. 분신, 분사무소 설치인고. 분재, 분사무소 설치인고 확인서의 재교부. 자, 이렇게 6가지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봅시다. 시험과 관련된 부분, 응시하고자 할 때, 원칙 지자체 조례입니다. 누가 할 때? 시도지사가 할 때. 자, 다만, 그 밑에 172페이지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누가 직접 시행한다면? 국장이 직접 시행하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시험을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면 어떻게 된다?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 그래서 국장이 직접 하면 국장이 결정권은,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 수수료 되고, 또 원칙은 시도지사가 할 때는 지자체 조례 수수료예요. 자, 그다음에 자제,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누구한테 신청하죠?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하죠? 자, 요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도조례겠죠. 그리고 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인고, 설치인고 확인서의 재교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록 관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등록 관청은 시군구죠. 그러니까 시, 군, 구, 조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제가 구분하긴 했는데요. 사실 시도조례, 시군구조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수수료 내는 거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지 뒤에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럴 때는 이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참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자, 응시수료는 아까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 지도검도.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죠? 오늘 다 들어갔나요?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거짓말이니까. 오늘은 금쟁이만큼이라도 암기해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금쟁이에 33조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위 금쟁 있죠? 2항, 업무방해 금쟁 있죠? 그 2개만이라도 암기해놓으면 오늘 공부하는 성공한 거예요. 자, 172페이지에 지도, 감독, 각종 규제. 이제 두 번째 들으시면, 아, 저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다라는 게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지도, 감독. 그런데, 자, 제가 가능하면, 자,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가능하면 교재 순서대로 강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재 순서로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7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익숙하게 해놓고 5월달에 요약집에는 제가 이제 강의한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자 감독상 명령 이 지도감독이에요. 지도감독 단속의 근거 규정을 여기다가 마련해뒀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일단 지도감독관자 대상자 지도감독관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거래정보사업자